안녕하세요. 슈퍼비 글로벌 디자인 그룹에서 이커머스 업무를 맡고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은데 혹시 아마존의 주가는 상승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비록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어도 여전히 물건을 구매할 필요는 있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성장 중이던 이커머스 시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더욱 그 성장의 가속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슈퍼비 이커머스 팀은 올해 초부터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세미나에서는 크게 아마존 그리고 쇼피 마켓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참여 업체분들이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질문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3월부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잠정적인 연기에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수출 바우처라는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커머스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유망 카테고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메뉴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우처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증서나 이 상품권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이 사이트에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바로 수출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금 보시는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메뉴판, 여기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셔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지원 사업 소관부처는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광주광역시, 코트라 등 여러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의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키워드로 살펴보자면 스타트업, 내수기업, 이렇게부터 수출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이제 회사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우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아니면 사업이 어떠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출 바우처 사이트에서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업력이나 매출부터 이제 인원수, 수출 경험의 여부까지 각 회사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보시는 여러 지원 사업이 요구하는 회사의 요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출 바우처를 하나하나 골라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슈퍼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역이랑 그리고 사업 분야를 필터링을 하셔서 여러분께 맞는 지원 사업을 굉장히 손쉽게 찾아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슈퍼비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우처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 슈퍼비는 종합 디자인 회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관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잠시 저희 슈퍼비 디자인 서비스의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시각 디자인, 사진 촬영, 제품 디자인, 영상, 웹 디자인까지 지금 보시는 모든 분야가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한 사무실에서 모두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톤 앤 매너라고 하죠. 일관된 하나의 컨셉을 쉽게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 전문적인 사진이나 영상 스튜디오도 직접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홍보 광고 서비스 부분에도 수출 바우처 공식 수행사로 등록이 됐는데요. 아마존, 쇼피, 이베이 등 이런 이커머스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출 바우처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슈퍼비 글로벌 디자인 그룹의 서비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출 바우처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커머스 시장에 미친 영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유망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향후 3개월 동안 당신의 아마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통계입니다. 1번과 2번 그래프를 합해보면 55%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24%의 그래프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른쪽 4, 5번 두 개의 그래프는 합치면 약 21%인데요. 이번 위기가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신 그래프에서는 반 이상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일단 경제가 침체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커머스, 특히 아마존 판매자들에게도 좀 큰 이슈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생필품 위주로 아마존 FBA 창고가 운영되면서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들, 생필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은 창고에 입고되는 것이 약간 제한되기도 했었고, 특히 해외,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서 제품을 소싱하던 이런 판매자들, 북미 판매자들은 재고가 많이 부족한 그런 재고 부족에 좀 시달렸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을 고려해서 관세율이 이렇게 높게 부과되기 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놨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부족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3월 17일 미국 폭스뉴스의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 나이키 이런 유명한 오프라인 스토어가 문을 아예 닫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한다는 기사입니다. 뉴스의 바로 다음 화면인데요. 온라인 구매에 대한 수요는 반대로 폭발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물류센터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했고요. 주가도 7% 가까이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만큼 온라인 구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국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품목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성장세가 높은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왼쪽 그래프 생필품, 가공식품, 신선식품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성장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작년 대비 엄청난 증가가 보입니다. 코로나 관련 이런 품목이 아닌 일상적인 생필품, 가공식품, 신선식품이 전년 때 동월 대비해서 100%, 50% 가까이 올랐어요. 이런 전 세계적인 온라인 구매율 증가 속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중년, 노년층 등 기존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던 새로운 이용자의 유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라인 구매를 하려면 일단 가입을 해야 되고 자동 결제 정보를 등록해 놓거나 일일이 결제를 해야 했는데, 이게 번거롭게 느끼시는 어르신분들이 꽤 많이 계셨죠. 그런데 국내외로 막론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처음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중장년층의 경우에 이런 처음에 불편함을 뛰어넘어 보니까 막상 해보니 편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50대 그리고 60대 온라인 쇼핑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에는 이렇게 예전부터 조금씩 있어 왔던 변화가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가 이커머스 시장에 미친 영향을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온라인 쇼핑에 중년층, 노년층 등 새로운 이용자가 유입되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군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개인 위생에도 물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사그라든 이후에도 이 개인 위생에 대한 관념은 사람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서 물건을 구매하고 생필품을 구매하고 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나 그리고 최근 이슈를 더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새로운 아이템이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계신 상품을 판매하시는 데 있어서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슈퍼비 글로벌 디자인 그룹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팀 매니저 이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